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거 워킹 캐피탈 다 공부를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결국 이런 거를 다 커버를 잘 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코스트는 낮추고 어닝은 높여가지고 회사의 뭐를? 밸류를 맥시마이즈 하겠다가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컨셉이에요. 자, 워킹 캐피탈 있고요. 두 번째 큰 토픽으로 저희가 캐피탈 스트럭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캐피탈 버지팅 있고요. 네 번째가 그 외 다른 섹션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캐피탈, 워킹 캐피탈 배웠고, 워킹 캐피탈은 총 몇 개, 불안하다. 자, 워킹 캐피탈은 제가 기부를 해야겠네요. 자, 커런 에셋, 커런 라이빌리티 요거잖아요. 커런 에셋의 항목에는 캐시 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AR, 그다음에 뭐 쇼텀 인베스트먼트인데 이걸 흔히 마케터블 시큐리티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벤토리였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커런 라이빌리티를 배웠던 건 저희가 어카운트 페이어블이었어요. 지난주 저희가 어디까지 배웠죠? 바로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왜? 계산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말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매니지먼트 컨셉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계산을 한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결국 뭐죠? 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더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뭔가 투자를 하려면 텍스가, 애프터 텍스 캐시 플로우가 주안점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캐시 플로우에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 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다 가져오셨죠? 교재. 두 번째, 그 코스트 다음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그 릴리지케이션이 있어요. 자, 릴리지케이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1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inventory management approach order at the point where carrying cost equate with nearest restocking cost in order to minimize total inventory cost? 이걸 나타내는 것은 어떤 걸까요? 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정답은 A번 EOQ가 됩니다. 그쵸? 자, 저스트인타임은 EOQ에서 조금 약간 어드밴스 된 거고, MRP도 뭐였죠? EOQ에서 어드밴스 된 거고, 저희가 트레디셔널 방법에서 인벤토리 할로윈 같은데? 인벤토리 매니지먼트의 주안점은 뭐였죠? 레벨 오브 인벤토리를 어떻게 찾느냐, 요거였죠? 그래서 창고에 쓰면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신경을 썼죠? EOQ와 리오더 포인트를 신경 썼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다?
트래디셔널 하에서 인벤토리 레벨을 관리하는 거였고, 최근에 이게 뭐가 도입되면서 ERP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MRP 혹은 뭐 Just in Time 혹은 SCM까지 다 커버하게 돼 있죠. 자, ABC는 뭘까요? 배우셨죠? 코스트 어카운팅에서, 그죠? 자, 마트에서 본 거 말고 코스트 어카운팅에서 배운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두 번째. Which of the following ratio is appropriate for evaluation account receivable? 자, account receivables 평가하기 위해서 맞는 것으로 골라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애석하지만 account receivables 평가를 한대요. 자, receivable AR 평가하려면 우리가 AR의 가장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주안점은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였죠? 크레딧, 그랜트 아니야? granted then credit. 두 번째로는 이걸 잘 모니터하죠. 뭐죠? 컬렉션 되는 걸 모니터하냐? 요 두 가지가 포커스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레이쇼 중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거, 여기는 그냥 답이 너무 쉬워요. A번밖에 없죠. 왜? 어카운트 리시버블랑 관련된 거는 요거 하나밖에 딸랑 없잖아요. 그쵸? 컬렉션 투 뎁 레이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커런 레이쇼는 뭐죠? 커런 에셋 오버 커런 라이빌리티. 그쵸? 리턴 온 토탈 에셋은 뭐죠?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 에셋 유틸라이제이션 그 레이쇼에서 있었죠. 그쵸? 그다음에 데이즈 세일즈 아웃스탠딩, 얼마큼 AR이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AR을 모니터링하는 기법으로 저희가 뭐 배웠죠? AR 에이징이에요. 그쵸? 에이징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아웃스탠딩 하는 AR이에요. 우리 회사에 안 들어오고 계속 밖에서 놀고 있는 애들. 그쵸?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캐시로 변신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아주 쉽게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하셨으면. 애미커브 와이어리스 코퍼레이션은 크레딧 텀을 210 net 30로 커스텀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6%, 60% of 아미커브 커스터머는 take 2% discount percent, 2% 디스카운트를 테이크 했고, 그거 하면서 그거를 테이크 하려면 pay on day 10에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the remainder amicable customer pay on the day 38, 30 이렇게 돼 있죠. How many days sales are in amicable account receivable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뜻은 이 outstanding이 도대체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말을 이해를 못하면 되게 어려워요. 자, 욕은 하지 마시고 정답은 C번이 맞아요. 자, 왜 그러죠?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죠? outstanding인데 여기서는 how many days sales잖아요. 그러면 얘네 투텐 넷더리라면 이거를 날짜로 본 거예요. 여태까지 에이징 스케줄 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얘가 얼마만큼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데 초점 맞췄다면은 이 문제는 얘가 며칠 동안 평균적으로 나가 있는지, 그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디스카운트를 사용하는지 디스카운트를 안 사용하는지. 이때 몇 명의 고객이? 60%의 고객. 이때는 40%의 고객이 한대요. 그러면 아니에요. 60일 그래가지고 그래서 18일 동안, 그러니까
day 18 동안 평균적으로 컬렉트하는데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자, 원래는 얘로 거래를 하게 되면,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30일까지의 돈을 컬렉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써보니 평균적으로 컬렉트되는 게 18일 정도가 걸리더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디스카운트를 쓰는 게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좋을 수가 있죠. 왜? 캐시를 빨리 컬렉트하면 그만큼의 회사에서 그 돈을 돌리거나 아니면 돈을 더 인베스트 할 때 유용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지급해야 될 그런 코스트가 있죠. 요 디스카운트 되는 코스트.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셔야 되죠. 이게 그 커런 에셋, 커런 라이빌리티 가면은 이 문제를 구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에이징 스케줄 딱 문제 구하는 거 딱 걸리면 여기 밸런스만 구하는 것만 열심히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엄마. 자, 4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단순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약간 복잡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CFO company is concerned about company account receivable turnover ratio. The company currently offered customer term 310 net 30. Which of the following strategy would most likely improve the company account receivable turnover ratio?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 문제에서는 결국 뭐야? 너네들이 턴오버 레이시오 좀 올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턴오버를 올려야 돼. 올리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이걸 낮추거나 이걸 올리거나 1번,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1번, 2번에 해당되는 거래를 찾으면 돼요. 근데 세일즈는 없으니까 2번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정답은 C번이에요. D번은 하시게 되면 AR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날 수 있죠. 왜냐면 310이 20일까지 더 갚아도 20% 하니까 사람들이 더 빨리 갚으려고 하진 않겠죠. AR을 좀 더 끌고 있어도 룸이 생기니까. 근데 이 팩토링 자체가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세일즈도 있고 너무 많이 배우셔서 위드 리콜스 조항을 배우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컨셉은 팩터링 하면 얘가 어떻게 된 거죠? 줄어들게 되긴 되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AR 턴오버가 는다. 보통 인간은 팩터링 할 땐 그냥 세일한다 이런 게 더 맞을 거예요. 자, 5번. Which of the following effect would a lockbox most likely provide receivable management? 이 문제는 receivable management에 관련된 문제일까요? 아니면 캐시와 관련된 문제일까요? 자, 얘네는 락박스를 사용한대요. 그쵸? 뭐를 위해서? For AR management를 위해서. 그럼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얘에 관련된 문제일까요? 얘에 관련된 문제일까요? 자, 제가 말한 게 좀 어렵나요? 자, AR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결국 뭐를 어프로치 해야 돼요? 저희가 아웃스탠딩 되는 뭐 세일즈 같은 거라든지 AR 밸런스 갖고 하겠지만 락박스는 뭐였죠? 플러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였죠. 그쵸? 이 문제는 얼추 보기엔 AR로 접근하시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되게 이거 왜 문제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 보시면 AR이 맨 처음에 형성될 때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죠? AR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캐시가 들어오고 AR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때 관련된 캐시 매니지먼트로 묻는 문제예요. 맞죠? 자, 이때 락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플롯을 컬렉션하는 플롯을 어떻게 된다? 빨리 한다, 늦게 한다? 빨리 한다죠. 그래서 A번이 정답입니다. 자, 락박스를 몰라도 문제만 보고 대충 답을 맞출 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락박스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6번. Minimize the collection policy. 그냥 받는 걸 빨리 받는다는 의미예요. Minimize the collection policy. Maximize the collection. 맥스마이즈 받을 돈은 천천히 받는다. 그러니까 받을 돈의 양이 아니라 피어리드거든요. Collection. 피어리드라는 그거랑 약간 할 수 있어요. collection policy 받을 거라. 받을 기간이니까.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assumption is associated with a EOQ formula? 이렇게 돼 있죠. 자, 맞는 곳으로 골라보세요. 이거는 그냥 찍으세요. 찍을 때 조건 있죠. 가장 긴 걸 찍거나 짧은 걸 찍거나. 그러면 한 반은 맞출 확률이 있어요. 옛날에 시험 볼 때 많이 그렇게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 국사 시험 같은 거 볼 때, 막 히스토리 같은 거 볼 땐 긴 게 답인 게 많았어요. 자, 6번의 답은 그래서 C번이에요. 자, 이거는 assumption 같은 거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carrying cost per unit은 뭐죠? 물건 하나당 캐링 코스트는 항상 일정해요. 그래야지 그 공식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어썸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EOQ 자체가 어떻게 되죠?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때문에, 요런 수식 때문에 특정한 조건들이 만족시켜야 된다라 해서 어썸션이 나온 거예요. 근데 periodic demand known이 아니라 이건 뭐죠? daily demanded quantity죠. 그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잘못 기록된 거예요. 맞게 기록이 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살짝씩 다 틀려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7번 문제. 예전부터 많이 풀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any has an outstanding one-year bank loan 50만 불 at stated interest rate 8%. Company is required to maintain 20% compensating balance in checking account. The company would maintain zero balance in this account if the requirement did not exist. What is the effective interest rate of the loan?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이 론을 빌리면서 그 은행이 받는 이자는 얼마예요? 8%죠. 그러면 effective 하면은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오겠죠. 유효 이자율이니까. 그럼 찍어보세요. 많구나. 근데 18%인데 10%, 20%, 28%죠. 은행이 아무리 미쳤다고 해서 2배나 되는 이자율을 요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20에서 28%는 탈락이고 정답은 10%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이펙티브로는. 근데 한번 맞는지 봐야 되잖아요. 컴펜세이티브 밸런스는 뭐죠? 의미가? 꺾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결국 그 현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더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은행 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갔는데 처음에 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은행 열기도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미쳤다고 50만 불 빌리겠대요. 그럼 너가 뭔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떡하죠? 야, 어쨌든 이 사람의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내가 2만 불 은행에다 담보로 다시 디파짓 시켜놓고 나머지 그 담보로 해서 50만 불까지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건 50만 불이 아니라 40만 불. 왜? 거기에 80%만 실제 수중으로 가고 20%는 은행에 다시 있는 거니까. 근데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죠? 원금의 이자 비용이 똑같이 나갔죠? 4만 불. 그래서 이것도 10%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컴펜세이팅 뭐 밸런스 구한다 이런 거는 눈으로 푸셔야 돼요. 이제 은행이 아무리 고리대금 해도 2배 이상은 안 받아 먹을 거예요. 그죠? 법에 걸려요. 법에.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ratio is most likely to be used by management to evaluate short-term liquidity? 자, 말이 무척 긴데 결국 뭐예요? short-term liquidity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ratio는 어떤 ratio냐? 그러면 이 ratio analysis 중에서 liquidity ratio analysis 기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A번 return on total asset. 이거는 liquidity보다 약간 동떨어져. 왜? total asset은 뭘 갖고 있는 거죠? current asset과 non-current asset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롱텀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sale to cash, sales 대비 캐시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이건 뭘 보는 거죠? 누가 삥딴 치는지 안 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B번은 별로 쓸모없는 레이쇼고. C번 account receivable turnover. 자, 이것도 liquidity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exit test ratio, 다른 말로 kick ratio랑 똑같아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쇼텀은 잘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D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9번. Which of the following ratio would be used to evaluate company profitability죠? 자, 회사의 profitability를 측정하는 ratio 분석으로 맞는 것은 자, current ratio 뭘 측정하는 거죠? liquidity ratio. 그쵸? 그 다음에 inventory turnover ratio도 liquidity ratio. debt to total asset ratio는 뭐죠? liability 관련된 leverage ratio죠. 그 다음에 gross margin ratio는 뭐죠? 마진이 얼마인데 일단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마진이 얼마야? 그럼 뭐죠? 너네 회사 수익이 얼마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자, 10번 되게 어려워요. 그린 코퍼레이션은 Financial Investment Consulting Firm인데 was engaged Maple Corporation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making decision, investment decision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또 되게 헷갈리죠, 막. 그죠? 자, 메이플 회사는 그린이라는 회사한테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라 했죠? 자문을 구하는 거죠, 투자자문. 자, 메이플은 매니팩처, 세라믹 타일이에요. 세라믹 타일을 만드는 회사인데 was in process in buying Bay, Bay라는 회사예요. 근데 Bay가 그 메이플의 그 경쟁 회사예요. 이때 자문 회사인 Green Financial Analyst made an independent detailed analysis of Bay average collection period to determine which of the following이에요. 자, 이때 자문 회사의 직원이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어떤 그 분석표를 리포트를 내놓기 위해서 이 회사의 컬렉션 피리드와 관련된 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맞는 레이시오 분석은 어떤 걸까요? 라는 거겠죠. 보면 정답이 C번이죠. 그쵸? 여러분들 저희가 문제 푸는 걸 지금 저희가 뭘 풀고 있죠? 워킹 캐피탈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답만 갖고도 유추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으세요. 자,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턴오버 레이시오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번의 정답은 B번. 나왔나요? 50밀리언? 자, 어떻게 구했죠? 일단, 인베스트먼트 턴오버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죠? 근데, 공식 있죠? 뭐뭐 턴오버는 에버리지 이것분의 세일즈다. 그쵸? 그 공식에서 이거를 세일즈를 물어보니까, 인베스트 턴오버를 에버리지 인베스트먼트 하고, 2.5가 인베스트 턴오버였고, 에버리지 인베스트먼트가 20밀리언이니까 곱하면 50밀리언. 정답은 B번이에요. 이 문제는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턴오버에 대한 컨셉만 공식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턴오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턴오버는 에버리지 무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세일즈 말고 유독 딱 하나 다른 게 들어간 거 있다면 뭐죠? 그 purchase와 관련된 거, CGS가 들어가는 거, payable 턴오버 그런 게 있죠. 인베스트먼트래. 인벤토리 턴오버하고. 그쵸? 그런 것만 유의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럼 1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자, 다 푸셨어요? 네, B번이에요. 정답은 B번이고, 이거를 인벤토리 턴오버까지는 쉽게 여기까지는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CGS 때문에 이거 CGS를 어떻게 구하냐? 이건 T계정 그려서 쉽게 구하시면 되시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B번. 14번 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4번도 생각보다 쉬워요. 컨트롤 밀리. 밀리언은 그냥 지워도 돼요. 그냥. 솔직히 10만 불 이상 넘어가면은 돈 같지 않아가지고. 킥 레이쇼를 구하라고 했죠. 그쵸? 킥 레이쇼. 자, 14번은 B번. 다 나오시죠? 그쵸? 자, 퀵 에셋은 뭐까지 퀵 에셋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커런 에셋은 다 여기까지 이제 커런 에셋이잖아요. 얘를 뺀 나머지가 다 퀵 에셋이에요. 그쵸? 자, 16번 문제는 그냥 풀어보시고요. 12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아까 12번 건너뛰었는데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런 문제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어디 가면 많이 보죠? 그쵸? 자, 정답은 D번이죠, D번. 자, A번이라고 하신 분은 인벤토리는 뭐죠? 키게셋에 전혀 상관이 없죠. D번은 뭐죠? 인벤토리가 줄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결국 인벤토리가 줄면서 캐시가 생기고, 아이씨. 캐시 얼마 생기고, 인벤토리 줄고, 뭐 로스 인식하겠죠. 그쵸? 그럼 요만큼의 뭐가? 키게셋이 더 증가했다. 그래서 이게 1로 증가된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에요. 자,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왜? 펠에서 연장선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잘 푸셔요. 근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워킹 캐피탈은 분명히 중요도로 따지면 그렇게 중요한 포션은 아니에요. 왜? 데일리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보통 그렇게 큰 시간이라든지 어떤 타임을 투자해가지고 저희가 뭐 계획을 짤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뭐 더 계획을 많이 짜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보다는 이제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캐피탈 스트럭처에 관련된 문제를 배울 때는 훨씬 더 많이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점점 생소한 얘기를 많이 더 듣게 되실 테니까. 스트럭처. 자, 캐피탈 스트럭처. 다시 교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하나 건너뛸 뻔했구나. 르르르르르. 자, 교재 13페이지. 요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저 해야 되니까. 자, 거기 보면 Financing Current Asset이 있죠? Financing Current Asset. 자, 이 얘기는 뭐냐. 회사에 밸런스시트 있으면 저희가 파이낸싱은 주로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이쪽에서 보통 오는 게 파이낸싱이라고 했어요. 근데 회사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가장 현금성 자산이 떨어지는 거 이걸 갖다 팔아가지고 이 캐시를 메꿔낼 수도 있죠. 쉽게 말해서 폰샵.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커런 에셋을 맡겨놓고 캐시아웃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temporary current asset을 보시면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permanent current asset 보시면 minimum available cash, inventory, AR.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temporary current asset, 뭐 permanent current asset. 자, current asset이 temporary 있고 permanent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한 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산들이 존재한다는 것보다 분명히 이럴 수도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어요. 자, current asset인데 어떤 하나는 temporal 하다 그랬죠? 또 어느 하나는 permanent 하다고. permanent. 아, 스펠링 모르겠다. permanent.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게 있죠. 커런 에셋, 여러분들 인벤토리 알고 계시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인벤토리는 계속 창고에서 들어와서 창고에서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거 보면 유난히 먼지가 수두키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처음 시작할 때 있고 회사가 망할 때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커런 에셋이지만 실질적인 성격상 넌 커런 에셋에 포함되잖아요. 요거는 잘 팔리니까 커런 에셋, 템포럴 커런 에셋에 포함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실제 파이낸싱 할 때 뭐를 맞춰라? 머처리티를 맞춰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파이낸싱 할 때는 머처리티를 매치시켜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왜 그래야 되죠?
어떤 물건을 사요. 물건 살 때 당장 돈이 없어요. 그래서 파이낸싱을 해요. 이 파이낸싱 듀 데이트는 1년짜리라고 칩시다. 1년짜리. 그러면 이 물건 사서 팔려가지고 다시 캐시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년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되죠? 자, 뭔 이해되죠? 노트가 듀데이시 1년짜리인데 이 물건 갖고 실제 세일을 해가지고 캐시로 환수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 얘를 갚아낼 수 없잖아요. 그쵸? 얘를 갚아낼 수 있으면 최소한 이 제품의 캐시로 그 돌아오는 시기가 1년보다는 적어야 되죠. 언더 1년 돼야 되죠.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산을 구축할 때 이것도 일종의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살 때 이 자산이 캐시로 돌아오는 그런 그 기간이 뭐보다 실제 우리가 페이먼트 듀를 내는 기간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머넌트한 거는 당장 안 팔리니까 얘를 파이낸싱 할 때는 뭘로 해야 될까요? 금방 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얘는. 그쵸? 그러니까 아예 non current liability로 파이낸싱 하고 얘는 current liability로 파이낸싱 하고 돈을 빨리빨리 갚죠. 자, 얘하고 어느 게 훨씬 더 이자가 더 저렴하죠? 아무래도 이게 더 이자가 저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측면을 다 따져서 해야 돼요. 얘가 1년짜리고 얘가 실제 캐시까지 컬렉 되는 데가 6개월이면 이 회사는 돈을 되게 잘 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를. 그쵸? 근데 얘가 같이 1년이면 약간 빡빡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쵸? 반면에, 그래서 아예 이런 건 가능하죠. 템퍼럴한 에셋 같은 경우는 non-current asset으로 파이낸싱 한 물건으로 사도 되는데, 요런 경우, 퍼머넌트 물건인데 non-current liability로 파이낸싱 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많이 했다가 흑자 도산이 많이 일어나요. 그쵸? 경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일단 플랜트를 짓는데 갑자기 경기가 확 안 좋아져가지고 여태까지 투자한 돈 다 못 빼먹는 그런 상태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Financing Current Assets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에셋을 우리가 borrowing에서 구매하지만 이 구매할 때도 뭘 맞춰서 구매해야 된다? 얘가 현금으로 돌아오는 시기하고 얘가 만기가 돼서 갚아야 하는 시기에는 최소한 같거나 더 이쪽이 더 적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얘기 들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short-term financing을 해야 된다. temporal current asset. 그 다음에 permanent current asset는 어떻게 하는 거죠? long-term financing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source of short-term fund 있죠? 그게 source of short-term financ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short-term source of financing이라는 표현이 지금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short-term source of financing. 자, short-term source of financing에서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들 수 있는 건 account payable이에요. 왜 그러죠? account payable은 실제 돈을 차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입한 효과를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투텐 넷더리는 우리가 이거를 트레이드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그쵸? 왜? 얘는 우리 그 돈 빌리는 것처럼 이런 약정서 프라미스리 노트에 얼마 후에 얼마 갚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된 거죠? 김씨 물건 하나 더 사면 좀 더 싸게 해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물건 더 할게 더 약간 더 저렴하게 해줘. 이번에 대표적인 게 킹크랩이죠. 킹크랩. 한국에. 자, 크랩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자, 한국에 크랩 소동이 한번 나서 원래 크랩이 키로에 5만원 하던 게 2만 5천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5만원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웃지 못한 해프닝이 한번 있었어요. 한번 뉴스 검색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은 뭐죠? 실제 내가 10,000불어치를 사게 되면 30일 후에는 얼마나 해야 돼요? 10,000불을 다 뱉어내야 되죠. 근데 30일 이전에 열흘 안에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뭐든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그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얘를 사용 못하면 이만큼의 이자를 벌 수 있는 걸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 보시면 노미널 애니얼 코스트라는 컨셉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디스카운트, 정확하게는 디스카운트를 not taking 하면서 발생하는 애니얼 코스트라고 하면 돼요. 애니얼 코스트 not taking discount. 자, 이러면 정확하게 딱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테이크 못하면서 발생된 이자 비용을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죠? 잘 구하면 돼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원래 2불인데 2불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얘를 만약에 여러 년에 갚으면, 만약에 우리가 갚아야 될 게 100불이라면 2불의 이자 비용 떨어지면 얼마만큼만 갚아내면 되죠? 98만만 갚아내면 되죠. 이게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인데 이 이자 비용은 총 며칠만 존재한다? 20일치만 존재한다. 20일치를 존재하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되죠? 20일치 이자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애뉴얼 이자 비용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에서 360이거나 365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365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37.2%의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테이크 못하면 회사에서 안 보이는 이러한 이자 비용이 발생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캐시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 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캐시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건 어떻게 구하죠? 얘 100불 줘야 되는데 실제 3불만 이자 비용이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97이죠. 그쵸? 이 기간 얼마예요? 전체 35일 365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갖고 요 두 개를 만들고 요거 갖고 이렇게 하나 만들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지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 문제는 그렇게 큰, 왜냐면 얘는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시라 쓴 거는 여기에 시간 컨셉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컴파운딩 웨이시 안 들어가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세요. 아, 옛날에 나왔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런, 뭔가 어렵지만 요즘엔 트렌드가 아닌 문제도 있잖아요. 뭘 포기를 해요? 이거 그냥 몇 번 풀어보면 그냥 딱 컴펜세이팅 밸런스처럼 몸에 배요. 그래서 그냥 몇 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번 short-term bank loan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은행 가면은 여러분들 뭐에 따라서 크레딧에 따라서 더 우대를 받거나 우대를 못 받는 거죠. 우대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과감하게 그 은행을 탈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조그만 은행으로 가시면 우대 받아요. 자, 우대 받는 이유는 왜 그럴까? 거기 보면 nominal interest rate는 real interest rate 플러스 inflation rate 때문에 그렇다고 보죠. 그래서 prime rate는 뭐죠? 은행이 차지하는데 누구한테만? most credit worthy한 customer한테만 차지합니다. 그쵸? 미국은 저 의미를 참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크레딧 포인트가 높으면 그래도 이자가 싸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돈이면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캐시가 최고예요. 은행 가서 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캐시가 최고예요. 일례로 요즘 모기지 시장이 되게 이렇게 막 움직달싹 거려요. 그래서 요즘 왜 그러냐면은 그 타운 같은 데는 워낙 이제 무슨 풋볼장 짓는다 그래가지고 레지던스 에어리어가 엄청난 많이 다시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335 모여가지고 일수 가방 들고 나서 저 건물 어쩌냐고 그 레지던트 브로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당장 사겠다 하면 그거보다 웃돈 더 주고 사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운타운의 집값들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렌트비 많이 올랐잖아요. 다 중국 사람 때문에. 그래요. 거의. K타운도 렌트비 많이 올라가죠. 왜 그러죠? US 시장 있는 애들이 점점 K타운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음식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이게 한 7년, 5년 전보다 엄청 많아졌어요. 중국 애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 대상으로 범죄도 지금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워낙 돈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돈 많아요. 차 보면 진짜 많아요.
그 저번에 그 코스타메사 가니까 맥라렌 아시죠? 맥라렌. 맥라렌 주황색 스포츠카 타고 오더라고요. 딱 내리는데 중국 사람이 딱 추리닝에 머리는 떡 쳐가지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왠지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전혀 달라가지고 아씨 뭔가 충격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코스타메사 그쪽은 워낙 중국 사람들이 워낙 세니까. 근데 LA 쪽은 유학생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좀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요즘 원베드를 구하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다운이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아 너무 비싸요. 자 2번 보시면 컴펜세이팅 밸런스는 숏텀 뱅크 론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은행 입장에 그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치 않는 이자율을 묻는 거고 은행에서는 건수 잡아가지고 이자를 안 보이게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써요. 이거는 개인 론 할 때보다 커머셜 론 할 때 써요. 개인 론 같은 경우 할 때는 뭐 하죠? 담보 내놓으세요 이래요. 담보 내놓으면 그 담보를 저당 잡혀서 실제 금액을 빌려주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이자 비율로 계산하면은 원래 우리가 예시된 그 스테이트 레이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행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척 웃고 있죠. 그죠? 자, 한국에서 있는 시티은행하고 SC 찰터스인가? 그 은행들이 이제 점점 오피스를 줄이고 이제 나오려고 해요. 워낙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 있으면 저희 집에 SC 거에서 론 받은 게 있었는데 당장 갚으라고. 그래서 에따 치사하다 그냥 갚아버렸는데 그래서 그걸 갚은 걸 어떻게 갚았냐면은 신한 가서 론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갚아버렸어요. 야, 진짜 돈 빌려달랄 때는 언제 돈 빌려 가세요라고 이렇게 애원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언제가 오피스 처분한다니까 빨리 갚으라고. 그래서 은행 사람들은 친구하면은 나중에 뒤통수 만다고 항상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인포멀 라인 오브 크레딧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라인 오브 크레딧. 오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죠. 빚으로 살아요. 이런 거 아시죠? BC 카드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인포멀 라인 오브 크레딧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뭘 갖고 다니죠? 블랙카드, 블랙카드. 블랙카드 뭐죠? 무제한 긁을 수 있는 카드. 그냥 검정색 블랙한 크레딧 카드 말고 진짜 블랙카드가 있어요. 몇 소수에만 가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연회비 몰라요. 연회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을 위한 또 되게 행사 같은 게 많아요. 패션쇼라든지 뭐 런칭 같은 회사, 런칭 같은 그런 이벤트 있을 때 항상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리볼빙 크레딧 어그리먼트는 뭐죠? 이걸 제가 잘못 해석해서 카드깡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돌려막기잖아요. 그쵸? 돌려막기. 그래서 카드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라인 오브 크레딧이 여러분들 은행 그 밸런스가 매년 조정되는 거 아시죠? 그게 조정될 때 여러분 모르게 조정돼서 그렇지 매년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리볼빙 크레딧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했죠? 그 사인 안에 이게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그 반대만 안 하면 자동적으로 매년 갱신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카드 돌려막기라고 했으니. 근데 말뜻은 맞아요. 자, D번에 또 있습니다. 어카운트 리시버블로 파이낸싱 하는 방법. 그냥 알죠? 팩터링 하는 거. 팩터링해서 플리칭 하거나 실제 파는 거.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securitization asset이라는 게 있어요. securitization asset. 그냥 넘어가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inventory financing 보면은 뭐죠? 아까 폰샵처럼 우리 재고 상품 맡겨놓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빌리는 레벨을 뭐에 따라서 세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블랭킷 그 인벤토리 링 같은 경우는 그냥 딱지만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보면 심플 리걸 다큐멘트죠. 그렇죠? 이건 누가 작성해주죠? 패럴리거 가면 작성을 해줘요. 그렇죠? 100불인가 그 규모에 따라 좀 틀려져요. 그래서 좀 싸게 하시려면 이주공사 같은 데 가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피지컬한 컨트롤이 실제 회사가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게 물건이 팔렸을 때 대가는 그 린 건 사람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들 미케닉 린이나 알트진 린 같은 거 다 아시죠? 자, 아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트러스트 비시면 뭐죠? 신뢰를 주는 영수증이 아니라 이게 LC를 오픈하잖아요. LC를 오픈하면은 그 물건을
담보 삼아서 대금값을 미리 지불해 주는 게 트러스 리시프트예요. 자, 보통 이제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할 때는 LC를 많이 오픈하고 닫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뭐다? 지급 보증 계약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웨어하우징은 뭐죠? 저 사장이 계속 사기칠 기미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너 창고 손대지 마. 내 창고로 너네 회사 물건 다 옮겨놓게 하는 게 바로 웨어하우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 거는 뭐죠? 그 회사의 사장이 사기꾼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렌더의 퍼미션이 있어야지 이런 거죠. 야, 그 물건 내가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니까 창고문 좀 열어줘. 그러면 같이 가서 물건 꺼내는 거 확인해가지고 다시 가서 그 돈 대금 받고 이렇게 해서 돈을 다시 환수하는 거죠. 자, 그래도 아까 넘어간 거는 해석을 해야지 나중에 불만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ABS 한번 해석을 ABS 한번 ABS 할게요. ABS 하고 MBS가 있어요. 자, ABS 들어보신 분? 자동차 살 때 말고. MBS는 집 사시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ABS나 MBS는 다 이거 에셋을 베이스를 삼아가지고 돈으로 환산된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잘 했던 데가, 요거 갖고 잘 했던 데가 누구였냐? 아, 이제는 생각도 안 나. 리만? 이게 단어가 하나 펴요. 이건 레몬 같아요, 레몬. 리만이라는 단어. 옛날에 알았는데 이제 다 까먹었다. 그쵸? H가 하나 들어가는 거 같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 레몬이나 옛날에 리만이라는 찾지 마세요. 다 그냥 있어요. H가 원래 있어요. 리만이라는 회사가 이거 갖고 잘했어요. 혹은 얘가 했던 데가 트리플 B라는 회사에 채권을 사가지고 얘를 막 조작해가지고 얘가 A가 되면은 요거에 발생된 시세 차익 갖고 또 많이 돈을 남겨먹었던 회사예요. 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됐냐? 이거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왜? 그냥 이거 한번 들으시면 나중에 모기지 할 때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두시면 좋아요. 자, 이게 뭐냐면 Federal Home Association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일명 페니메. 그쵸? 페니메. 이렇게 생겼어요. 맥이 아니에요. 페니메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죠? 정부가 출자한 그런 기관이에요. 투자 기관인데 얘는 뭐 하죠?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모기지를 위해서. 그쵸? 그러면 모기지 파이낸싱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는 꽁돈으로 해줄까요? 어디서 돈을 조달을 해와야 되죠. 그쵸? 이걸 바로 캐피탈 마켓에서 돈을 조달해요. 캐피탈 마켓이란 뭐죠? 은행, 그러니까 자본이지만 정확히 따지면 번드 플러스 세큐리티하고 여러분들의 각종으로 이루어진 그런 마켓을, 캐피탈 마켓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분명히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에 따라서 뭘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증권을 줘요. 이게 뎁이 됐든 스탁이 됐든 뭘 줘요. 그러면 이런 시큐리티를 만들려면 이 회사가 뭔가는 있어야지 그걸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 돈 많다? 우리 회사 자산 많다? 담보로 제공할 거 많다? 그래서 그 에셋으로 잡는 게 뭐냐? 바로 몰기지 할 때 커스텀한테 뭘 받죠? 타이틀을 받죠. 뭐에 대한? 집에 대한, 프로퍼티에 대한 타이틀. 프로퍼티 타이틀 받으면 이 커스텀한테는 20년, 30년 동안 무슨 생활 하는 거죠?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그죠? 매달 얼마씩 일정한 금액씩 이 회사한테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안 바치면 어떡하죠? 집 뺏겨서 소셜되고 포클로저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뭐가 생긴 거죠? 캐시 플로가 생겨요. 그렇죠? 캐시 플로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걸 다 받을 걸로 잡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해서 그냥 AR 자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AR을 베이스로 삼아서 우리가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이만큼 증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매번 들어올 만큼의 돈만큼의 증권을 발행해요. 그럼 그 결과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BS 같은 것도
에셋을 베이스로 삼아서 만든 증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securitization of asset이죠. 에셋을 증권화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주식을 상장한다, 채권을 상장한다는 약간 다른 차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죠? 여기 중간에 돈 먹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생겨놓고 여기서 수수료 많이 챙겨 먹고 돈 많이 벌었던 회사들은 더 되죠? 철장가 있죠. 지금은. 그런 거예요. MBS도 뭐죠? 몰기지는 뭘 담보로 하는 거죠? 집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퍼스널 프로퍼티는 집을 담보로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캐시플로우를 뭐로 삼아서?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이러한 중개 회사들이 돈을 펀딩 받고 펀딩된 돈으로 다시 고객한테 빌려주는 그러한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한번 문제가 되면 되게 미국 경제에 큰 게 자본시장도 연결돼 있죠. 그 일반 그 서민들이 아니구나. 그냥 뭐라 그러지? 커머셜이 아닌 그냥 넌 커머셜과 관련된 사람들 다 연관돼 있죠. 그 다음에 커머셜도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한 경제의 큰 축이 와그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 이슈가 컸고 타격도 상당히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를 제대로 잘못 관리해서 그러죠. 여기서 요즘 더 발전된 거는 여기서 옵션을 걸어서 얘가 지수화 시켜가지고 지수화 시켰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매번 이게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냐 그런 것도 같이 막 만들어 놓고 그러죠.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ABS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저희가 그 캐피탈 스트럭처를 할게요. 자, 캐피탈 스트럭처를 하겠습니다. 캐피탈 스트럭처는 다행히 어렵지 않아요. 그 거짓말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제. 자, 캐피탈 스트럭처는 라이빌리티 이쿼티를 얘네 몇 대 몇으로 살까 요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구축하는 건 뭐죠? 에셋으로 구축하면 얘의 비중을 어떻게 둘지 그걸 잘 구조를 짜는 게 캐피탈 스트럭처예요. 이 구조를 짜려면 뭘 알아야 되죠? 얘가 뭔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말은 참 쉽게 해요. 자, 그래서 캐피탈 스트럭처는 뭐냐? Appropriate Capital Structure, the form이에요. Combination of debt하고 equity. 무조건 콤보로 짜는 거예요. debt과 equity를 콤보로 짠다. 자, 그래서 터미널을 잠깐 볼게요. Physical Asset, Financial Asset. Physical Asset은 뭐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차. Financial Asset은 뭐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증권. 그쵸? 머니 마켓하고 캐피탈 마켓은 뭐죠? 머니 마켓은 3개월 이내에 뭐 거래해야 되는 쇼텀 마켓이고 캐피탈은 1년 이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은 BL에서 다 배웠죠. 프라이머리 마켓은 전원 증권들이 태어나는 시장이고 세컨더리 마켓은 다 태어나서 나가 놀아라 하는 시장이고 그쵸? 그래서 아웃스탠딩 마켓이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뎁부터 볼게요. 롱텀 뎁. 자, 롱텀 뎁은 크게 뭐가 있냐 보니까 퍼블릭 뎁, 프라이빗 뎁이 있어요. 자, 롱텀 뎁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본드밖에 없잖아요. 근데 본드도 크게 두 가지 팔 수 있어요. 프라이빗 그 다음에 퍼블릭. 자, 이런 거 있죠. 은행 같은 데 보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합니다라고 오픈 투 퍼블릭 하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런 거를 바로 퍼블릭 뎁이라고 그러고 몰래 VIP만 갖고 이것 좀 사세요. 이거 아주 좋아요. 물 좋아요. 이런 거 있죠. 이게 프라이빗 뎁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 뎁 보면은 보통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한다는 얘기는 뭐죠? 권유를 한다는 거예요. 몰래 VIP한테. 그래서 unregistered bond가 뭐죠? 무기명 채권 들어보셨어요? 되게 좋죠. 그 증여 안 물고 상속세 안 물고 아무나 갖다 주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무기명 채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과상자에는 이 무기명 채권이 여러 다발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뭘로 들어가 있죠? 5만 원짜리 캐시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퍼블릭 뎁 같은 경우는 밖에서 놔돌아다니까 얘가 누구의 건지 알아야 되니까 항상 그걸 관리하는 친구가 뭐 있죠? SEC라는 게 있어요. 그쵸?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B본부에 이 뎁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건을 볼게요. 커버넌트나 프로비전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내용상. 근데 뎁은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뎁은 보신 적 없으면 각서 있죠. A라는 사람은 B 사람한테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프로미서리 노트도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자, 그때 조건은 누구 마음대로?
A라는 갑의 마음대로 막 조건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조건이 바로 debt covenant 내지 혹은 provision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는 거는 왜 그러죠? debt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베스터 입장에서 자기가 보호받아야 할 조항들을 여기다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조항, 나쁜 조항 그런 건 없고요. 네거티브 커버넌트, 포지티브 커버넌트예요. 네거티브 커버넌트는 여러분들 교통 표지판에 빨간색 그려져 있는 거죠. 유턴하지 말라는데 유턴하면 어떻게 되죠? 잡히면 벌금 내고, 그렇죠? 스탑 사인인데 스탑 안 하고 곧바로 가면 벌금 내고 이런 거잖아요. 뭐 네거티브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must not this를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certain asset을 세일하지 마라. 너네 회사 갖고 있는 중요 자산을 팔지 말아라 하잖아요. 회사가 어려우면 캐시아를 시켜야 돼요. 그럼 캐시아를 시키려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밸류어블한 에셋을 먼저 갖다 파는 게 가장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죠? 더 이상의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고잉 컨선에 그 나오는 심텀이랑 거의 비슷해요. 오디세 보면 어디셔널 뎁을 인커런스 하지 마라. 추가 부채를 끼지 말아라. 그 다음에 디비던드를 페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컴펜세이션을 주지 말아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이슈되는 게 항상 이죠. 연말 되면은 관료들 너무 상여금 많이 준다. 일을 안 하는데 혹은 그 증권사, 은행, 임직원들은 사회이사 같은 거 돈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컴펜세이션을 너무 많이 받아간다. 그래서 그런 컴펜세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가 생긴 거죠? 커퍼레이트 가버넌스 자체가 생긴 거예요. 거기 가시면 컴펜세이션 커미티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줄지 막 의논해요. 나름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 갖고는 막 얘기를 하지만 국회의원 연금 갖고는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참 이런 걸 알면은 참 재밌어요. 재미가 없나요? 연금 전혀 상관없어서. 자, 그 다음에 포지티브 커버넌트는 뭐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해야 돼요. 이건 뭐죠? 너네 회사 사기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느낌이죠. maintain certain minimum financial ratio예요. debt to equity ratio. 일반적으로 leverage ratio는 이건데 너네가 이거를 2 이상 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200% 되면 뎁이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400% 되면 상당히 많다. 보다는 조금 많네. 800% 되면 진짜 많네. 이런 기업들 꽤 있어요. 근데 와우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한국에. 자, 그러면 인앤아웃은 몇 프로에 해당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폐쇄된 컴퍼니 내가지고 그 인포메이션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릴리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법에 걸려요. 회사 그 클래시파이 된 걸 함부로 내뱉기 때문에. 자, 이런 정보는 상장 회사들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앤아웃은 무조건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돈은 그건 몰라요. 따져봐야지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상처 에? 할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요? 상속.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각각 일하는 회사들 페이를 따져보면 돼요. 페이가 어디가 가장 높은지. 그만큼 높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자, security provision 갈게요. 이 security provision은 조항이에요, 조항. 그러니까 커버넌트는 전체 계약이라면 provision은 여기 하나의 클라우즈예요. 더 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ebt은 secured나 unsecured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unsecured debt은 뭐예요? 크레딧 카드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secured debt은 뭐죠? 없어요? 자동차 파이낸싱 하시는 분들은 다 secured debt이잖아요. 파이낸싱 받는 거 뭐예요? 자동차 타이틀 얻고 타이틀 컴퍼니 그 파이낸싱 하는 컴퍼니가 타이틀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해주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에게 secured, unsecureds 다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unsecured를 라인이 높으면 뭐라 그러죠? 크레딧 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크레딧을 빨리 높이는 방법은 그냥 갖다 막 입력하면은 10만 불까지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 은행 크레딧 같은 경우는 베리파이 같은 거 잘 안 해요. 요즘은 조금 그냥 하기 시작하는데
무조건 인컴 뭐 만불 버는데 20만 불 번다 하고 그게 딱 라인 하면은 크레딧 라인 금방금방 올라가요. 자, 몰기지 본드는 뭐죠? 집을 담보로 맡겨놓고 발행된 그 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컬레터럴 트러스트 본드는 뭐죠? 집 말고 골든 품, 그 앵션트 같은 골든 그런 앵션트? 고대인데? 앤틱 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맡겨놓고 돈을 또 펀딩하는 사람도 있고, 디벤처가 뭐죠? 나만 믿고 따라와봐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 이름 석자 들고 돈 빌려줘 이런 거. 그래서 정크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서브올디네이트 디벤처는 뭐죠?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채 규정에서도 가장 늦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부채. 이거 BL 가면 배우실 거예요. 그쵸? 그 챕터 7에서 챕터 11 가면서 이제 어떻게 리퀴데이션 하는 그 순서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인컴 본드는 뭐죠? 인컴이 발생하면 이자를 비용을 지급해라 하는 본드예요. 원래 본드는 캐시플로우가 몇 개 총 돌아다니고 있죠? 본드의 캐시플로우는 왜 이러실까? 본드의 캐시플로우는 몇 개? 크게 본드잖아요. 본드의 캐시플로우, 얼굴, 머추리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캐시플로우는 크게 몇 개가 들어가죠? 매번 발생하는 캐시플로우 하나, 원타임 발생하는 거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캐시플로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컴 본드 같은 경우는 실제 회사가 넷인컴이 어느 정도 이상 조건보다 높게 되면은 요게 이자 비용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본드를 갚는 방법 있죠. 한 번에 현찰박치 하시는 분, 럼썸 페이먼트 하시는 분. 시리얼 페이먼트 뭐죠? 야금야금 인스트루먼트 페이먼트처럼 하는 거죠. 싱킹 펀드는 뭐죠? 한 번에 페이를 하되 그 돈이 없으니까 나름 은행 저축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입력되면은 나중에 이만큼 돈을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번 저축된 돈이 이만큼 돈하고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 했다가 한 번에 털어버리는 게 바로 싱킹 펀드 프로비전이에요. 감채기금 조항이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채기금 조항. 채권을 감하는 기금을 만드는 펀드. 그렇게 됩니다. 자, 본드일드. 여러분들 다 본드일드 아시죠? 자, 본드일드 인터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본드일드는 뭐예요? 수익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드 수익률은 어떻게 따져요? 쿠폰 레이트 갖고 따질 수 있죠. 그렇죠? 쿠폰 레이트과 마켓 레이트의 조화로 뭐가 발생하죠? 파밸류냐, 프리미엄 밸류냐, 아니면 디스카운트 되는 밸류냐. 그다음에 커런 일드, 마켓 일드라는 게 있어요. 커런 일드 한번 찾아보세요. 커런 일드 숙제. 커런 일드, 마켓 일드라는 컨셉이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약간 다르게 측정이 돼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용어 정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번 타입 오브 본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여태까지 많이 들어봤던 본드가 제로 쿠폰 레이트 본드예요. 일명 그거를 T빌 본드라고 해요. T빌. T빌은 뭐죠? 딥 디스카운티드 본드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쿠폰 레이트 본드라는 다른 말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리턴 투 인베스터. 인베스터가 투자된 수익은 뭐의 차이다? 원금, 코스트와 본드의 만기 밸류의 차이가 투자자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있잖아요. T빌. 이때 100불인데 이때 사면 98불에 살 수밖에 없다. 왜? 이자를 안 주니까 이만큼을 디스카운트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불이 이자 쪽으로 되는 거고. 플로팅 레이트 본드는 변동금리부 채권, 변동금리 채권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 투자를 하게 되다 보면 채권은 리스크가 두 가지 리스크에 익스포저 될 수밖에 없어요. 본드는 리스크에 익스포저인데 첫째는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리스크는 뭐냐? 본드의 프라이스 리스크라는 얘기는 본드 값이 원래 본드의 밸류가 있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러죠? 떨어지는 이유는? 얘가 마켓 레이트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낮아갔기 때문에. 그쵸? 마켓 레이트이 올라갔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본드의 밸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마켓 레이트의 캐시 플로우잖아요, 나름. 자, 이거 적어 놓으세요. 본드 밸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했죠? 이걸로 이걸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면 이해는 되는데 문제 풀려면 좀 어려워요. 이게 마켓 레이트예요, 마켓 레이트. 마켓 레이트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커져 버리니까 본드 밸류는 떨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뭐다? 프라이스 리스크예요. 원금의 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프라이스 리스크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는 뭐냐면 다른 말로는 리인베스트먼트 리스크라고 불려요. 자, 이거 뭐랑 똑같냐면 본드의 캐시플로우랑 똑같이 생각하면, 본드의 캐시플로우는 뭐였죠? 매번 발생되는 거 한 번 발생되는 거잖아요. 프린시플은 얘랑 상관이 있는 거고, 요거는 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매번 발생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자율 자체도 상당히 적어지죠, 상대적으로.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원래, 자, 요거는 금액 자체가 어떻게 되죠? 픽스드 돼 있죠. 뭐에? 페이스 밸류 곱하기 쿠폰 레이트. 이게 만약 100불이잖아요. 근데 마켓 레이트로 하게 되면, 마켓 레이트 점점 올라오면, 이게 쿠폰 레이트 10이고 마켓 레이트 1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갔어요. 마켓 레이트 12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딴 데 투자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120불 받아야 돼요. 120불. 근데 우리는 3년 전에 이거를 계약할 때 뭐였죠? 매년 100불씩만 받을게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발생되는 거죠. 얘 갖고 다시 투자를 하려면 현재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는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생된 게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자율 자체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이 픽스드 인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라고, 다른 말로 투자 입장에서는 리인베스트먼트 리스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20만큼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데 100밖에 안 되니까. 어디까지 해서 그랬지? 이거를 왜 했냐면,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 페이드라는 거, 그 플로팅 그런 레이트 리스크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로팅 레이트는 쿠폰 레이트에 이런 거예요. 쿠폰 레이트 플러스 라이보 플러스 마이너스 라이보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거의 시중 마켓 레이트가 거의 맞춰서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이거는 발생된 게 뭐예요? 그러죠? 얘가 픽스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라이브라는 조항을 더 집어넣으면서 얘 때문에 이 쿠폰 레이트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옵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율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이 떨어지는 걸 커버를 한다 라는 거는 이거에서 배웠어요. 팁스에서. 원금이 떨어진다.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쇼터맨. 팁스는 왜 그러냐면 이 원금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 원금을 여기서 이제 12%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켓 레이트 12%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그만큼 떨어지니까 원금이 1000불이면 원래 이게 10%일 때에 1000불인데 12%로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1200이거든요. 원금으로 조정하면. 이거 스틸 10%인데 다 통합하면은 이 가격을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해서 팁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트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팁스라는 게 있고, 요거 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는 게 있어요. 연결을 시켜서 같이 외우시란다. 이해하시면 좋아요. 요즘은 워낙 파이낸싱 엔지니어링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거는 진짜 기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일하는 애들이 머리숱이 금방금방 없어져요. 하도 머리에 든 건 없는데 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힘들어요. 그 다음에 리지스터드 본드는 김형식이야. 아까 언리지스터드 본드보다 상당히 안 좋아요. 얘는
지정한 사람한테만 가야 돼요. 정크펀드, 그냥 아주 안 좋은 펀드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리스크가 높은 펀드들, 망하기 직전 펀드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정크펀드 얘가 대표적으로 들어보면은 지지난주인가 GT라는 회사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GT라는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였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아이폰에서 만들게 되게 아이폰 자체가 좋은 회사일까요? 나쁜 회사일까요? 애플 자체는 소비자한테는 좋지만 제조업자한테는 되게 안 좋은 회사돼요. 악덕업자 중에서 악덕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들 때 아이폰이 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QC를 맞추기가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 뻔데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GT라는 회사가 500만 불인가 먼저 펀딩 받아가지고 그 기술을 이렇게 만드는 걸 다 했는데 아이폰이 그걸 회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도산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왜 설명했지? 그게 왜냐면 이 정크 펀드라는 게 결국 주식이랑 똑같아요. 얘네 회사가 맨 처음에 10불로 시작했다가 애플이 투자한다고 해서 막 50불까지 뛰었거든요. 근데 망하기 직전에 5불이었어요. 5불에서 딱 끝나가지고 망하니까 얘가 1불 50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한때 한미은행이 이렇게 놀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회사들은 지금 사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갬블이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못 먹어도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만큼 돈이 많다면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직접 이 회사한테. 그러면 이게 팍 뛰면서 시세차익을 노려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 사장님 많이 했어요. 이번에 알리바마 많이 팔아가지고 시세차익 많이 남겼잖아요. 옛날에 알리바마 처음 펀딩할 때 그냥 맞고 펀딩 했겠죠. GM 프라이스 그런 거 있었어요. GM 프라이스 나왔다니까 썼는데. 거기는 근데 망하기는 힘들었죠. 왜냐면 국가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은 최대 강국이 자동차였잖아요. 한번 이럴 때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그래서 앞서서 자동차 팔려고 열심히 FTA 많이 추진했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 한국의 미국차가 아니라 대우차죠. 대우차. 전 대우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GM으로 다 탈바꿈 됐어요. 디트로이트에는 1불짜리 하우스가 많아요. 거기 가면은 로보캅이 나온다고. 디트로이트 가면 로보캅이 막 돌아다녀요. 로보캅 배경이 디트로이트 시리얼에서 거기는 거의 페어예요, 페어. GM 공장이 우리나라라서 큰 집들이 1불. 뮤직비디오 많이 찍은 가고 싶은가 보다. 집 1불. 거기 되게 음침해요. 자, 유로펀드는 파이낸싱, 유로달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로달러? 유로스타는 아세요? 네. 자, 유로달러. 자, 유로달러는 뭐냐면, 이 달러는 원래 태생이 어디예요? Born in USA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Born in 유럽에서 태어났어요. 유럽. 스펠 몰라. 자, 유럽에서 태어났어요. 그지만 이 디노미네이션은 이 화폐에 있는 그 단위는 달러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냐? 얘네는 SEC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네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비용을 세이빙 할 수 있다. 근데 유럽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맞죠? 왜 유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지? 옛날 영국식 영어인가? 아니에요? 네, 옛날 중학교 때 이거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는데 받아쓰기 할 때. 요즘에는 받아쓰기 하나요? 여기서는? 스펠책 같은 거 받아쓰기 해요? 미국에서는? 나는 학교 가면 안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데파이낸싱의 장점과 단점 볼게요. 데파이낸싱의 장점은 첫 번째밖에 없어요. 텍스 디덕터블 된다. 왜 텍스 디덕터블 되는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해 드려요? 괜찮아요? 자,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설명해 드려요? 간단히 넷인컴은 텍스, 넷인컴, 인터레스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자 비용이 발생되면은 이자 비용만큼 뭐가? 넷인컴이 줄죠. 그럼 텍스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어요. 이자 비용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때 100불이라고 쳐봐요. 넷인컴이 위에 자체가 넷인컴이. 근데 100불이면 원래 텍스가 10%면 얘는 10불의 텍스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레스트 비용이 50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0불이죠. 10%면 5불의 텍스 비용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텍스가 많이 세이빙 돼요. 왜? 이자 비용은 빼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기지 맨날 하라고 꼬시잖아요. CPA들이. 그러면 많이 돈을 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다 타임 디퍼런스예요. 나중에 다 뱉어내요. 자, 모기지는 얼마까지 텍스 디덕터블 된다? 갑자기 뜬금없이 1밀리언, 그죠? 1밀리언 넘어가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프로레이트 계산해가지고 그 빼줘야 돼요. 네? 네. 집사라고요? 사달라고 하세요. 텍 선생님이 누구지, 여기선? 네? 아. 그래서, 쇼세일이 나오는 거예요. 쇼세일을 잘 골라 사면은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쇼세일 하는 거 원래 어떻게 세일하는 거죠? 쇼세일. 아, 이거를 또 많이 헷갈려요. 공매제도라는 거 아세요? 공매제도? 한국말로는 공매제도라고 그래요. 매물이 없이 그냥 빈손으로 거래를 하는 게 공매제도. 여러분들 가장 아시는 거는 이렇게 해서 싼 값에 사서 비싼 로우 프라이스에 사서 항상 이걸 꿈꾸죠. 하이 프라이스에서 사는 걸, 파는 걸. 그쵸? buy low, sell high잖아. 그쵸? 근데 어떤 거는 이거를 여기서도 똑같아요. sell high, buy low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buy low 하면은 sell high잖아요. 얘가 100불짜리 될게 1000불짜리 돼요. 그럼 얘는 먹는 거 얼마예요? 900불 먹죠. 그쵸? 얘도 1000불짜리 똑같이 팔아요. 그 다음에 buy low 해요. 500불짜리로 사요. 그러면 얘도 계산상으로, 500불? 저기 100불이잖아. 100불짜리를 사요. 그럼 계산상 보면 얘도 900불을 플러스 하잖아요. 근데 숏세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no physical 그 인스트루먼트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얘는 우리가 buy share를 해요. 주식을 한 주를 사요. share를 해요. 그 다음에 sell share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sell share를 하는데 이 쉐어가 원래 자기가 not 영어 시간 된 것 같아. owned by owner예요. 그럼 어디서 하냐? 얘를 borrowing 해요. borrowing해서 주식을 자기가 갖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죠?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해요. 내가 이틀 후에 갚아줄게. 뭘로? 주식으로. 라는 조건이 깔려요. 그러면서 지금 가서 1000불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거를 확신했냐면 내가 장난쳐서 주가를 떨어뜨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틀 뒤에 얘가 100불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100불 된 주식 갖고 다시 사서 이 주식을 누구한테 원래 빌려준 사람한테 갚으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1000불에 팔고 1000불에 팔아가지고 얘가 갖고 있고 100불만큼 샀으니까 900불에 디퍼런스를 갖고 있는 이게 숏세일이거든요. 숏세일. 그래서 숏세일이 그 여러분들 아시는 숏세일도 이거에 베이스에 근거해가지고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은 이렇게 올라갈 때도 벌고 떨어질 때도 벌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하면은 올라갈 때 돈 잃고 떨어질 때도 돈 잃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문가한테 믿고 맡겨라. 그렇게 어떻게 되죠? 열심히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수수료값만 많이 올려봤죠. 헤지 펀드를 한번 들었는데 어떻게 수익률보다 거래 수수료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되게 미국은 능력 없는 헤지 펀드도 많아가지고 사라지던데. 헤지 펀드가 사라져요? 펀드 했다가 팔았다가 사라져. 아 그래요? 진짜 이상한 펀드. 그러니까 지수 연동 펀드를 투자를 하시면 잃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불어나지도 않아요.
자, 어쨌든 그게 가장 큰 베네핏이에요. 이 데블 파이낸싱 함에 있어서 텍스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는 텍스 디덕터블 한 것이.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F번 뎁 파이낸싱은 이쿼티 파이낸싱보다 코스트가 적게 든다. 왜 그러죠? 부채로 파이낸싱 하는 은행 가서 그냥 빌리면 되는데 이쿼티로 파이낸싱 한다는 얘기는 SEC에다가 뭘 작성해서 내죠? 주식을 등록하려면 뭘 작성해서 내요? SS라는 4라는 폼인가? 이런 걸 작성하지 않아요? 비엘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몰라요? 하여튼 이거를 뭐 어떤 폼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언더라이팅 컴포넌트에 넘겨요. 언더라이팅. 이거를 많이 하는 데가 아이비뱅크예요. 왜요? 이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비뱅크가 주관사예요. 주관사에서 뭐 하냐면 카스라는 회사가 주식을 만들려면 얘네가 뭘 믿고 주식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성을 믿고 주식을 맡겨요. 그래서 언더라이팅 할 때 총액으로 언더라이팅이 있고 퍼체스 구매액으로 언더라이팅 기법 자체가 있어요. 총액으로 하게 되면 얘가 이거 판매까지 다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판매하는 걸 누구한테 판매냐? 개인한테 판매하든지 투자기관한테 판매하든지 정부기관한테 로비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IPO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얼마큼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쵸? 아까 카스는 그쵸? 술은 상장돼 있죠. 이카스도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 스케일 파는 회사예요. 상장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큰 회사예요. 이거 우습게 봤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엄청 탄탄한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도 있어요. 총수하는 회사. 이거는 그냥 안 큰 회사. 그리고 이 회사도 있어요. 요즘 어떻게 하죠? 맥주 시장에서 밀리고 있죠. 저 라거먼 팔다가 수입 맥주 들어가지고 요즘 맥주 시장에 밀리고 있어요. 자, 디스어드밴티지는 뭘까요? 뎁 같은 경우는 항상 뭐죠?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이건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죽어라 무슨 인생이죠? 페이먼트 인생, 노예 인생이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터레스트 프린시플 어블레이션은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항상 갚아야 되죠. 못 벌면 어떻게 되죠? 차 뺏기고 집 뺏기죠. 그래서 미국이 진짜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뎁 어그리먼트 C번 있죠. 뎁 어그리먼트는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을 많이 줘서 회사에 뭐를? Financial Flexibility를 떨어뜨릴 수 있다. 혹은 Operation Flexibility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뎁 커버넌트에 너네 전기값 한 달에 뭐 10불만 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업을 못 하죠.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D번이. 뎁을 많이 끌면 어떻게 되죠?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까 더 추가적인 뎁을 할 때는 그만큼 자본 비용이 더 높아져요. 왜? 이 회사를 돈 빌려주면 갚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자, 리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여러분들 되게 잘 알죠? 리스. 그렇죠? 리스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아니, 두 가지 리스가 있다. 캐피탈 리스, 오퍼레이팅 리스가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배우는 리스는 무슨 리스일까요? 둘 다 안 배워요. 그냥 리스의 전체적인 텀을 배워요. 오퍼레이팅 리스는 뭐고, 이거는 펠에 가서 배우세요. 펠에 가서. 캐피탈 리스는 뭐고. 결국 오퍼레이팅 리스는 캐피탈 스트럭처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캐피탈 리스만 캐피탈 스트럭처에 포함이 돼요. 왜? 같은 캐피탈이 들어가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CLO라는 게 나오죠. 그쵸? CLO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얘는 왜 나와요? 리스드 에셋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캐피탈 리스는 네 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요. 이 네 가지 조건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타이틀, BPO, 75, 90% 이렇게 외우잖아요. 나중에 75%가 무슨 퍼센트인지 몰라요. 그래서 75 useful 이렇게 항상 꼭 적어놔요. 90 NLP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좀 더 암기할 때 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오퍼링 리스는 무슨 리스크다? 어퍼 밸런스 리스크다. 이거는 다 알죠? 북상에 나타나요? 오퍼레이팅 리스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난다고 거짓말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결국 뭐죠? 원래 리스라는 거는 밸런스 시트에
에셋과 라이빌리티에 잡힌다 안 잡힌다? 잡히는 거는 캐피탈 리스, 안 잡히는 거는 오퍼레이팅 리스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그 서브스텐셜한 피지컬한 우리 에셋을 사용하는 거는 에셋이 있는 것처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피탈 리스는 요게 딱 이거랑 그 어카운팅 돌아가는 거나 실물 돌아가는 거나 딱 맞지만 오퍼레이팅 리스는 실물 돌아가는 거하고 어카운팅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퍼 밸런스 리스크라고 해요. 리스에 대한 장점은 일단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크게 비용 안 들이고도 원하는 자산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장점이에요. 그래서 operating risk do not require recognition liability, 뭐 financial statement도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lease agreement는 may be less stringent than bond indenture. 여러분들 그 정수기 리스하는 렌탈 계약 하는데 대 빌리는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건 정수기니까. 그렇죠? 정수기 많이 오랫동안 쓰면 결국 그 정수기 자기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죠? 이게 필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건강에 더 해칠 염려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디스어드밴티지가 이 리스 나오면서 가장 애매했던 게 한 3개월 하게 되면은 실제 원타임 주고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주고 리스 값을 다 내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안 좋은 점이 리스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우리가 이거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이걸 계산하는 문제는 다행히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왜 어떤 소스로, 이건 하나의 소스예요. 이게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 얘를 파이낸스 했을 때 그때 코스트 구하는 거는 나중에 웹을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커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커티 합시다. 이커티.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커티를 보시면은 이커티 여기서도 이제 종류를 저희가 또 볼 거예요. 커먼 스탁, 프리퍼드 스탁 있고요. 커먼 스탁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너십을 그 대가로 해서 발행하는 스탁이고, 그래서 투자자한테 훨씬 더 유리하죠. 뭐를 위한? 어프리시에이션을 위해 노리는 투자자한테. 근데 이렇게 디스어드밴티지 보시면은 코스트 자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리고 오너십이 오픈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너십 자체가 털릴 수도 있다.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백기사 흑기사 같은 것도 존재를 해요. 그 백기사 흑기사가 술판에서 나온 얘기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도 M&A 할 때 나온 것도 백기사 흑기사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리퍼드 스탁은 뭐죠? 하이브리드 시큐리티다. 프리퍼드 스탁은 왜 하이브리드 시큐리티일까요? 매번 기수마다 디비던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나오죠. 이거 지금 캐시플로우가 뭐랑 똑같죠? 본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픽스트 인컴 본드하고 원래 모양은 주식이니까. 그래서 프리퍼드 스탁의 타입을 보면 큐뮬러티브 디비던드, 누적 배당금이 있고, 리더머블리티, 이거는 상환. 그래서 some preferred stock은 redeemable at specified date 있고, conversion, 그 다음에 call option participation 있어요. 자, redeemability, conversion option, 그 다음에 call option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런 옵션들은 누구에 의해서 행사가 되는지. 컨버전 옵션 같은 경우는 누가 바꿔달라 그러죠? 인베스터가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콜 옵션 같은 경우는 누가 바꿔달라 그러는 걸까요? 투자자. 그렇죠. 리디머블리티는 누가 바꿔달라고 하는 걸까요? 회사가.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리디머블리티는 회사, C자 들어간 거는 다 인베스터. 자,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C자 들어간 건 인베스터, R자 들어간 거는 회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큐뮬레티브가 투자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잘 확인하시고. 근데 participation, 프리퍼드 스탁이 있어요. 큐뮬레티브는 아니에요. participation, 프리퍼드 스탁은 깡패야, 깡패. 왜냐면 프리퍼드 스탁 때 디비던드를 먹고 그 다음에 어닝이 커지면 커먼 스탁이 먹는 디비던드에 같이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또 디비던드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그래서 이거를 발행을 안 해요. 그런 옵션을 해서 participation, preferred 스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웬만해서 안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저기를 하겠죠. 그 대권 승계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한테 발행이 되겠죠. 그건 회사 마음이니까.
자, 플로팅 메인 아까도 말했지만 다 아실 테고, 그쵸?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in issuing preferred stock, disadvantage in preferred stock. 이거 그냥 커먼 스탁 장점 단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벤처 캐피탈 들어보셨어요? 벤처 캐피탈? 한간의 명함에 인거 벤처 캐피탈 리스트 찍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잘 나갔었죠. 얘네가 뭐 하는 거였죠? 아이템을 인큐베이팅해서 얘네들을 잘 뻥튀기 해서 세일을 해요. 이걸 대표적으로 잘 하는 게 뭐죠? 엔터테인먼트 애들. 아이돌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몰래 한 명에서 돈 막 투자해가지고 한 번 판 다음에 그거 갖고 계속 이미지를 울고 먹는 거잖아요. 그쵸? 벤처 캐피탈리스트 대표적인 예가 또 이제 IT 쪽도 있지만 요즘 많이 한 거는 저 영화 쪽. 영화 쪽 보면 공동 투자, 뭐 창투사, 창업 투자 뭐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화 자본 자체가 할리우드 자본, 뭐 미국 자본, 영국 자본, 일본 자본, 한국 자본, 중국 자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예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그나마 영화 같은 거는 많이 하는 이유가 왜냐면 누구 때문에? 그 나오는 주연 배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마켓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전혀 생각 안 했다가 대박난 사람이 싸이였잖아요. 싸이. 그쵸? 그건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몰랐어요. 근데 양 사장이 그 컴퍼니가 되게 잘했던 거예요. 우연히 뜬 다음에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할리우드에 집 사놓고 그냥 놀고 있나 봐요. 원래 빌보드에서 1위에 2위까지 갔었잖아요. 그 빌보드 3위 안에만 들면은 3대가 먹고 살 돈이 벌린대요. 하나만, 한 곡만. 그쵸. 싸이는 이제 좀 있으면 누구보다 돈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눕독이랑도 같이 이상한 거 찍었잖아요. 그게 스눕독 노래인지.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시면 Going Public. Going Public 옆에 IPO라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IPO. IPO나 Going Public은 처음으로 상장 주식에 올라가는 게 Initial Public Offering이거든요. Going Public은 똑같아요. 상장을 한다. 이 상장에서 대박난 회사다가 뭐였죠? 페이스북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어딜 뭘 샀죠? 하와이에 있는 섬을 하나 샀죠.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게 섬 이렇게 관리하는 포지션 주면 잘 놀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겠다? 이쿼티 캐피탈에 그러니까 엄청난 막대한 자금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창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돈 많은 그런 펀드가 뭐 있죠? 국부 펀드가 많아요. 국부 펀드. 국가에서 운영하는 펀드. 한국 같은 연기금, 국민연금관리기금, 그거 다 말아먹었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데가 중국도 요즘 많고, 그 다음에 만수르 아저씨가 운영하는 돈도 많고, 그래요. 석유자본.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펀딩되는 자본 이름이 또 뭐가 있었는데? 까먹었다. 요즘 기억력이 한 하루를 안 가더라고요. 자, 그래요. 자, 고잉 퍼블릭 하면 오너한테 투자에 대해서 훨씬 더 플렉서블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오너십을 다 퍼블릭한테 오픈해보니까 51%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회사에 대한 통제력이 잃잖아요. 근데 우리 건희 형님은 몇 프로 갖고 있죠? 20% 채 안 되게 갖고 있죠. 그래도 1대 주주예요. 여러분도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이상한 회사 하나 사시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IPO를 하게 되면 또 조건이 좋은 게 뭐냐면은 유능한 인재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어요. 왜? IPO 할 때 되면 사람들한테 약간 이 회사는 앞으로 커질 회사구나라는 이상한 꿈을 심어줘요. 그죠? 이상한 꿈을 심어서 왠지 큰 회사로 오겠다. 왜? 큰 거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스탁옵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회사가 돈이 없어서 월급 대신에 뭘 줬죠?
자기 회사 주식 좋죠. 그쵸? 그걸 잘 갖고 있으면 큰 회사들 꽤 많아요. UPS 아저씨도 있잖아요. UPS 아저씨도 맨 처음에는 월급 받고 자기 그 주식 받았거든요. 웬만한 사장님보다 돈 더 많이 벌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도 안 늦으셨어요. UPS 아저씨 힘들어요, 되기가. 아무나 못해요. 네. 자, 디스어드밴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회사의 자료가 되게 많이 노출돼야죠. 그리고 공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디스클로저 하는 그 이슈가 있어요.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그래서 디스클로저 할 때도 아무렇게나 디스클로저 할 수 없잖아요. 어떤 특정한 포맷에 이쁘게 해서 해야지 누가 큰 손들이 혹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팬시하게 막 꾸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IR 섹션 가서 클릭해보면 되게 컬러풀하게 잘 꾸며놨어요. 되게 과연 이렇게 될까라고 싶을 정도. 그래서 빛 좋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없는 회사일수록 뭔가 IR 같은 공시자료 같은 거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그것 보고 현혹돼서 투자하시면 개털돼요, 개털. 자, 그 다음에 이 퍼블릭하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삭스법을 따라야 돼요. 그쵸? 삭스 404A, 404B. 404A, 404B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D번까지 했네요. 뭐 많은 양의 정보를 투자한테 제공해야 된다. 이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만 생각하는 게 기관 투자자도 있고 정부도 될 수도 있고 은행, SEC, 다양한 여러 유관 기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잉 프라이빗 있어요. 고잉 프라이빗은 뭐죠? IPO 했다가 다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상장 폐지해서 회사가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알토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장했다가 뭐에 시달리면 여러 사람들이 계속 빨대를 꽂아요. 빨대 꽂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정보 유출될 수도 있고 회사 운영이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상장 폐지를 하고 다시 프라이빗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운영되면서 뭘 할 수 있죠? 더더욱 내실을 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면에 M&A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또 프라이빗을 많이 유지를 해요. 왜냐면 거지 같은 회사들 다 테이크오버 한 다음에 얘를 다 찢어요. 찢어가지고 이걸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다 없애버리고 코어 핵심 비즈니스만 따로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다시 상장시키는 것도 이런 것도 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리차드 기어인가 그 아저씨가 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영화에서. 프리티 워머 보면 이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LBO라는 게 나와요. LBO. 우리가 이거 살 때 내 돈 주고 다 사면 아깝잖아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투자자 모으거나 돈을 받아서 끌고 와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베스트 소싱 오브 파이낸싱인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도대체 우리 회사가 얼만큼 재무적으로 돈을 더 끌어올 수 있는지 우리 회사의 안전도를 한번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도 측정. 돈을 더 끌어올 수 있냐 없느냐.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오퍼레이팅 레벨에서 나오는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그 다음에 파이낸싱 레버리지. 그래서 이걸 다 합친 거를 토탈 레버리지 있어요. 자,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는 뭐냐? 우리가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날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나쁜 날 때 반드시 신경 쓰죠. 나쁜 날인데 어떤 한 요소 때문에 우리가 벌어놓은 돈을 확 깎아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게 찾아보다 보니까 픽스트 코스트라는 녀석 때문에 발생이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픽스트 코스트 때문에 발생이 돼요. 자, 오퍼레이팅이라는 거는 여기서 한번 또 자, 저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 자세히 보면은 세일즈 있죠, 그쵸? 그 다음에 CGS, gross profit, 그 다음에 depreciation 여기, and amortization 들어갈 수 있고요. 그냥 오퍼레이팅 인컴 적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적고 뭐 해서 net income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냥 간략하게. 자,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는 뭐냐? 우리가 오퍼레이팅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으면 얘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회사가 다 해피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뭐 때문에? 이 중에서 발생되는 고정 비용 때문에 여기서 조금 까인 게 이거를 확 까이게 만들어놓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에서 고정 비용이 뭘까 찾아보니까 세일즈는 고정 비용 아니죠. CGS도 고정 비용 아니죠. 그로스 프로핏도 아니죠. 보면 디프리시에이션하고 아모르타이제이션 고정 비용에 포함이 돼요. 얘는 왜 발생하는 거죠? 디프리시에이션 아모르타이제이션은 우리가 PPN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뭘 갖고 있다면 PPN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크면 클수록 이게 경기가 좋을 때 이렇게 좋으면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세일즈가 확 줄면 얘의 비용이 얼마만큼 포션을 차지하는 따라서 얘가 인컴을 깎아먹는 레벨이 확 티가 나거든요. 그게 바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예요. 뭐 때문에?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에서 갖고 있는 고정 비용, 디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플랜트나 이퀴먼트나 뭐 인텐저블 에셋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고정 비용 때문에 유사시에 세일즈를 훨씬 더 많이 깎아먹을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걸 따져보니까 야, 우리 회사가 경기 좋을 땐 괜찮은데 경기 안 좋을 때는 얼마큼 이런 내 오퍼레이팅 인컴에 큰 타격을 입을지 한번 잘 따져봐야지 돈을 더 빌릴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한번 자기 회사 내부를 진단을 해보는 게 바로 레버리지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목 보시면 Evaluating Best Source of Financ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파이낸싱 할지 아니면 이러한 재무 그냥 진짜 돈이 필요해서 돈을 파이낸싱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유사하게 Financial Leverage는 뭐냐면은 우리 그 돈을 돌리려면 워킹 캐피탈에서 아시겠지만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 보면은 커런 에셋보다 커런 라이빌리티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되죠? 이 비는 거는 파이낸싱 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파이낸싱 할 때 뭐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자 비용이 얼마큼 차지하는 것 때문에 파이낸싱을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왜? 뎁의 가장 나쁜 점은 뭐였죠? 좋은 점은 인트레스트 비용 때문에 텍스 세이빙 되는 텍스 디덕터블 되지만 뎁이 안 좋은 점은 경기가 좋건 나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고정 비용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얘 때문에 인컴이 안 생겨가지고 돈을 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바로 Financial Leverage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 곱한 거를 회사의 총체적 레버리지 레이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토탈 레버리지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버리지가 높다, 낮다라는 거는 보면은 레버리지가 낮다,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낮다는 거는 우리 회사 경기가 안 좋아도 충분히 내실 있게 버텨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의미상으로 보면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죠? 야, 우리가 더 이상 돈 빌리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싫어하겠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계산하는 방법은 식 갖고 그냥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는 우리가 영업을 아무리 잘해도 경기가 살짝 안 좋게 되면은 이 타격이 고스란히 우리 회사한테 많이 가는 이유는 뭐다? 여기서 차지하는 고정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중간에 뻑뻑 나와 떨어지는 게 요 고정 비용 때문에 그래요. 고정 비용. 근데 제조업체는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이퀴먼트를 펄체스 해야 되죠. 이 비용뿐만 아니라 이 비용도 같이 수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가 잘 될 때는 엄청 부를 축적하다가 안 될 때는 그 많은 부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근데 이게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이퀴먼트 뭐 얼마나 된다고. 그쵸?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근근히 먹고 사시는 이유가 요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요건 어떻게 해결하죠? 아주 좋은 CPA를 만나면 잘 해결할 수가 있죠. 네, 그것도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뭐 캘리포니아, 뉴욕은 제조업 회사들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규제도 많고 돈도 뭐 워낙 많이 내야 돼. 자, 그래서 요 내용 읽고 다음 주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컨셉 이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는 거기 보시면
Operating leverage 21페이지 보시면 measure the degree to which a firm built fixed cost into operation. 뭐죠? Operating activity 할 때 얼마만큼 그 fixed cost가 포함이 되느냐를 측정하는 게 바로 operating leverage예요. 왜 측정하느냐? 그것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는 우리의 인컴 자체가 확 센서티브하게 깎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반드시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어디셔널 뎁을 파이낸싱 하기 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CFO 자체가 보면은 Corporation Financial Management는 CFO 입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버지팅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를 미리미리 판단하기 위해서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면 돈을 많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돈을 버는 사람이 그쵸 많이는 없죠. 그래도 하시면 그래도 좋아요. 자, 다음에 이 의미는 이제 상대적인 의미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financial leverage 같은 경우는 뭘 측정하면 extend which the firm use debt financing이에요. 이건 지켰다뇨. 우리 회사가 만약에 추가적인 뎁을 얻는데 이 뎁 레버리지 레이쇼가 너무 높아버리면 아예 추가적인 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는 회사가 어딜까요? 은행. 특히 이제 스몰 비즈니스 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많이 포함해서 봐요. 부채 비율이 얼마인가. 일단 부채 비율이 없는데 오퍼레이팅 딱 본데 이것도 없다. 그러니까 론이 되게 쉽게 나가는 거예요. 10만 불, 20만 불은 되게 쉬워요.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누구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요. 은행에서. 그래야지 이게 타이틀을 확인하는 거 왜 확인할까요? 얘가 담보물로 그거를 유사시에 내놓을 수 있냐 없냐 그런 조건을 다 걸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토탈 레버리지 레이쇼는 거기 보면은 combined leverage, total leverage는 result from use fixed cost resource fixed cost. 이 fixed cost resource는 operating에서 fixed cost고, 그다음에 fixed cost financing이죠. to magnify return to firm의 owners. 자, 레버리지 투자 기법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알고 보면 지렛대 효과일 거예요. 적은 돈 갖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거는 왜 그러죠? 내 돈 플러스 남의 돈이 같이 투입돼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위험을 평가할 때도 레버리지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좋지 않은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2번 보시면 그 레버리지 레이쇼가 high degree of combined leverage는 의미하는 게 뭐냐? relatively small change. 세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가 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의 earning이나 earning per share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주주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combined leverage가 높을수록 뭐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리턴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높다라는 얘기도 수반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빠져 있더라고요. 뭔가 변동성이 높다, 변동성이 낮다 이런 거는 위험이라는 변동성, variability나 flexibility는 좋은 말 같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위험이라는 단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